네, 이번엔 민주당 상황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대며 말 그대로 이변이 없는 이재명 후보 독주 체제인데요. 충청권에 이어서 울주군에서 열린 두 번째 합동연설에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봄의 물결은 언제나 남쪽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열어젖힐 뜨거운 열정도 바로 이곳 영남에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곳 부울경과 대구 경북, 호남권과 충청권, 수도권,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5개의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모든 책무를 마치고는 표포에 물러나겠습니다. 네, 순회 경선 결과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88, 영남권은 90%를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압승인데, 자, 김성환 평론가님, 앞으로 이런 추세가 국민 경선까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경선이 호남권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강원, 제주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호남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한 90% 현 수준이 유지되는 그 경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북한에서 하는 선거냐 이렇게 또 얘기하던데요.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들었던 소리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이, 물론 국민 여론조사가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합산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대의원 당원들이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느냐, 여기에는 맹목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시대 정신하고 오히려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은데요. 내란 상황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리고 정권을 문재인 정부 이후에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이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 특히 경제가 흔들리는 모습을 목도를 했어요. 특히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지층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과 절박감이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사실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지지의 퍼센트만 좀 다를 뿐이지 좀 더 차기 정부나 대선에서 힘을 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대체적으로 생각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보수 정부에서 계속 탄핵 사태라고 하는 걸 겪었고요. 한국 경제 지금 반도체도 세계 1위의 위치가 이미 흔들리고 있잖아요. AI 인공지능 시대가 들어서면서 일종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경제 내수도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분열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뭔가 변화하기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는 누군가가 정책들을 좀 펼쳐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 그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도약이나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대선 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큰 격차로 책임론도 있기는 하지만 민주당의 지지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대명이요, 구대명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후보들, 김경수, 김동연 이 후보들도 고민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2등, 몇 퍼센트로 2등을 하느냐 이것조차 이 상황이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 없죠. 그냥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나 권리당원분들이 한 채 흐트림도 없이 이재명 대표를 밀어줌으로써 정권 교체를 좀 확실히 하자 그런 생각과 판단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경선에서 2등 싸움 누가 할까? 2등이 다음번에 차기 민주당의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2등 싸움이 치열할 거야 이렇게 예측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가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호남에서의 득표율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영남 지역에서도 90% 넘게 득표를 했잖아요. 호남에서 과연 이 정도 득표율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걸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현재 구도상 보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인 상권 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스러울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제도로서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라는 게 근대 민주주의의 헌법 정신인데 입법부 민주당이 170석 넘게 갖고 있죠.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행정부 장악을 하죠. 사법부 같은 경우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제 2명 임명이 보류가 됐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은 2명의 재판관도 임명을 해요. 입법사법 행정이 대한민국 92년도에 김영삼 정권 들어선 이래로 처음으로 한 명에게 집중되는 현상이거든요. 권력이 집중되면은 당연히 독재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선거라는 민주적인 제도를 통해서 독재 체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력 향후에 대해서 보다 더 정당성을 부여할 거란 말이에요. 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집단이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모습 독재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대선 이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되는 민주당 경선의 득표율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